POR. 이게 프라이스고, 프라이스 시가총액이고, 지금까지 받은 수준은 향후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 3년, 어떤 거 5년 정도 가서 나중에 이익으로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안 흔들리고 좀 더 갈 수 있어요. 최근 조선주 상황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요. 근데 실적은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22년부터 이렇게 신조소가 상승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버 자체에 대해서는 매출 인식이 약간 고수익성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도 부족해서 동남아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훈련시켜서 생산성이 좀 올라가는 시점이 올 상반기야. 이른바 2, 3년 전에 그 조선의 그 신조선가, 그러니까 프로덕트 믹스가 약간 저가가 없어지고 중고가로 믹스가 바뀌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약간 인건비 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좋은 거예요. 주가는 뭘 보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졌거든요. 과거랑 달리. 그러니까 최고예요. 지금도 좋고 실적은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더 가느냐는 것은 수주하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밸류에이션에 있어가지고는 그 미국하고의 이슈, 미국이 그 중국을 제재해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파지티브한 이슈,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우리가 MRO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이거를 얼마만큼 밸류를 쳐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의 뭐 함정에 대한 뭐 신사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진행되면서 속도가 있을 수 있겠고, 혹시라도 실제 진행되면서 미국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잖아요. 블락 단위를 만들어주면은 최종으로 걔네들이 완성품 만드는 걸 미국 내에서 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 이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는 매번 업데이트되는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갖고 주가가 반영이 많이 됐다, 아니나 올라갈 의미 있다, 이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판단의 근거가 과연 미국이 우리하고 일본을 자기네들의 조선업에 재부흥을 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진짜 컬래버레이션 전략적인 관계인에 따라서 우리가 2030년까지 주가를 미리 당겼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모르는 거죠. 실제 3, 4년, 5년 뒤에 가보니까 이익률은 낮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공방이 있어요. 방법은 일단은 MRO를 넘어서 신조선도 함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실제 프로그레스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밸류에이션 하는 게 고민이에요. 밸류에이션이 뭐냐? 밸류에이션은 얘네들이 받고 나서 3년 뒤에 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년도까지 PER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항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가들은 PBR 2027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27년에 PBR이 반영이 다 충분히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건 길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몰라면 새로 나온 게 POR. 이게 프라이스고, 프라이스는 시가총액이고, O가 뭐냐면 오더예요. 수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수준은 향후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 3년, 어떤 거 5년 정도 가서 나중에 이익으로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더가 잔고가 얼마 있는가를 현재 시가총액에서 얼마를 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기본 프레임이다. 이런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은 수주 제대로 받고 쌓이고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많이 안 흔들리고 좀 더 갈 수 있어요. PBR이에요. PBR은 3년도 4년도 PBR의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업황을 반영하는 것이 PBR보다는 POR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호관계가 많이 맞아떨어져요. 네, 그게 아주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업체들이 옛날에는 뭐 상선이다 뭐다 하면은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어디 있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과거에는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가니까 그냥 PBR로 때려도 2년 뒤, 3년 뒤에도 이게 앞당겨서 해도 대충 주가가 흐름이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르죠. 삼성중공업은 확실히 그 해양 플랜트, 플링이라고,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이런 쪽에 LNG 관련되는 쪽이 많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방산 이런 쪽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하나오션은 현대중공업과 달리 얘네들 엔진 사업을 안 해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엔진 사업도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주가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오더가 얼마 남았느냐가 핵심이고, 거기다가 사업부가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다르니까, 노선도. 그 사업별로 sum of parts, 그 하나의 파트별로 별도의 밸류에이션에서 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주 잔고의 흐름하고, 그거를 짬뽕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거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수주 잔고라 하더라도 회사마다는요, 이율은 다릅니다. 이게 질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그 하이엔드를 받느냐, 로우엔드 받느냐 다른데, 수익성에 대한 퀄리티에 따라서 멀티플 PO를 예를 들어서 6배를 주고, 누구는 8배를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오더, 테이크인가, 잔고된 거. 여기다 다르긴 합니다. 그게 한 축이고, 각 사업별 서울 파트 하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는 복잡합니다만, 투자가들은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그런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그런 리포트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를 대비했을 때, 약 한 5에서 10% 할인, 애누리를 두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목표 주가까지 갈 룸이 현재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5에서 7% 업사이드가 있다고 한 것도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PO, 프라이스, 오더 그 남아있는 거하고, 세모 파츠를 해서 남아있는 거하고, 지금은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나 이런 얘기 합니다. 다 좋은데, 혹시, 그 환율이 원화가 1367세잖아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 약세에서 우리 하는 거 대비 안 좋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게 신경 쓰이면 삼성중공업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은 원화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봅니다. 원화 약세가 될 때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해지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해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워낙 강세가 될 때 덜 피해를 봐요. 다른 회사보다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강세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런데, 워낙 강세되는 속도가 문제예요. 이것이 한 달 내에 1470이 1315 되면, 이거는, 주가 영향은 많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건 안 좋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뷰가 연말까지 1300까지 천천히 흘러내려가서 워낙 강세된다면, 기업은 다 그걸 어저스트해서 프라이스 반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1300 정도는 유지된다는 기본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조선업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원화 환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한 1300 초반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물어보신다면은, 그것도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거 하나오션.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하나오션. 그렇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거. 현대미포조선.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죠. 이거 각각을 말씀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간 지주회사격이라고 했잖아요. HD, 현대가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호중공업, 이게 다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언더밸류,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좋고, 미포조선 좋아. 근데 이게 주가가 많이 반영됐어. 근데 한국조선이 덜 반영됐어. 삼호중공업에 대한 거는 한국조선밖에 못 사. 그럼 한국조선해양이 그 갭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주가는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연결회사의 실적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의 정점이라는 데서 아직 룸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지주회사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맨 마지막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중간이니까 맨 위에 HD 현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HD 현대도 주가 많이 갔어요. 지주회사인데. 근데 이게 HD 현대가 한국조선을 갖고 있는 지분율이 좀 낮아요. 35%로. 이거를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현실화되면은 이거 역시 HD 한국조선 주가에는 파지티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미국의 신조, 미국의 분함 이거 관계 없죠. 그런 거 없고요. 이게 LNG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해양에서 떠서 할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 설비선인데 여기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죠. 특히나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중국 회사가 미국의 제재 비슷한 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받는 거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단점이 방산이 없다는 거, 아까 MRO 이런 관계 없다는 거,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돼서 뭐 1,400, 1,500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조선사는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환해지 이슈 때문에 100% 환원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익을 못 받아요. 대신에 달러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때는 오히려 딴 데보다는 부담이 적죠. 이런 측면이고 어쨌든 올해 그 지금 환율이 1,300원 정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은 크게 조선업체한테는 크게 이슈는 안 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어요. 아직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 뭐 5% 이내로 좁혀지기 전까지는 갖고 계신 분은 유지하시고, 만약에 조선 섹터를 길게 보신다면은 이름 받을 때 이런 점을 먼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 대비 5% 이하, 환율은 뭐 1,300 깨지기 전까지는 전체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우선순위는 반도체나 변압기보다는 조선이 세 번째 정도이긴 하지만은 방산보다는 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월 4일 힘차게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약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같이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영어에서 죄송한데 hope for a miracle이라고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희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don't depend on one.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나 프로그레스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또 설레발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